안녕하세요. 케어유 뉴스의 김형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보내주시는 칼럼이죠. 아침마다 지혜를 오늘 당신과 함께 한번 깊이 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칼럼의 제목이 이게 참 도발적이에요. 무너진 일상은 노화를 가속화한다. 평생을 일하고 드디어 맞이한 그 자유로운 은퇴 생활이요. 이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를 수고한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알람 없이 푹 자고. 네,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 그야말로 절대적인 자유의 시작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이 칼럼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 통제 없는 자유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뭐랄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양날의 검이라. 확실히 와닿네요. 평생을 회사 시간표, 남이 정해준 일정에 맞춰 살다가 갑자기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의 통제권이 온전히 저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 막상 현실이 되면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가장 쉬운 선택, 그러니까 늦잠 자고 끼니 거르고 밤늦게 TV 보는 그런 무절제한 자유, 여기에 빠지기 쉬울 것 같고요. 바로 그겁니다. 칼럼에서는요, 건강의 본질을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생체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라고 정의를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에요. 젊었을 때는 우리 몸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안전망이 있잖아요. 네, 있죠. 밤새워도 끄떡없고. 맞아요. 며칠 밤을 새우거나 식사 시간이 뒤죽박죽돼도 하루 이틀 푹 자고 나면 금방 회복이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안전망이 점점 얇아지고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작은 불규칙함 하나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으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노화를 가속화하는 스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생각해보니 정말 섬뜩한데요. 여기서 칼럼이 아주 구체적이고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제시하더라고요. 영국 바이오뱅크가 무려 8만 8천 명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 말이죠. 네, 이 연구가 이 칼럼의 과학적 근거를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그룹,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했던 그룹은요, 규칙적인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5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50%요? 아니 5%도 아니고 50%라니 이건 통계적 유의미성을 넘어서 거의 공포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사실 저는 잠의 총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4시간밖에 못 잤으면 오늘 10시간 자서 보충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오해였던 거죠. 이 연구는 잠의 양보다 규칙성이라는 질이 뇌 건강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매일 꾸준히 7시간을 자는 사람이 하루는 10시간, 다음 날은 4시간 자는 사람보다 뇌 건강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죠? 불규칙하게 자는 게 우리 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일을 벌이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뇌 속의 야간 청소팀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야간 청소팀이요? 네, 우리 뇌는 낮 동안 활동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여러 노폐물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노폐물들이 쌓이면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밤사이에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이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게 바로 뇌 속의 야간 청소팀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청소팀은 아주 까다로운 원칙이 있어요. 정해진 스케줄, 예를 들어 밤 11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만 일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새벽 3시에 잠들고 아침 11시에 일어나는 식으로 스케줄을 마구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팀이 일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청소팀은 출근은 하지만 이미 주변 환경이 청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도시가 한창 바쁜 대낮에 도로 청소를 하라는 격이죠. 결국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쓰레기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와, 비유를 해주시니 정말 머리에 쑥쑥 들어오네요. 그럼 불규칙한 수면은 뇌의 쓰레기 청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칼럼의 표현을 빌리자면 첫째,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이런 호르몬 분비 체계가 완전히 교란됩니다. 몸의 지휘본부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아, 둘째, 이 혼란은 혈관 내부의 미세한 염증 반응을 끊임없이 유발합니다. 온몸에 작은 불씨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뇌세포의 회복과 청소 기능이 저해되면서 장기적으로 뇌 손상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심각한데요. 치매 위험이 50%나 높아진다는 게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니었군요. 그럼 이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칼럼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도 좀 해주던가요? 물론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해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고 원론적인 곳에 있다고 칼럼은 강조해요. 정말요? 네, 바로 우리 인류의 유전자에 깊이 각인된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드는 아주 오래된 삶의 방식, 거기서 답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제안합니다. 드디어 해결책이 나오는군요. 정말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생활 규율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스시로예요. 과거 직장 생활의 규율이 월급이라는 대가를 위해 타의에 의해 지켜졌던 것이라면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발적인 통제.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역설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통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 통제의 시작은 뭔가요?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입니다. 칼럼은 이걸 확고한 제1원칙으로 삼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전날 좀 늦게 잤더라도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일단 정해진 시간에는 무조건 일어나는 겁니다. 잠드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잠드는 시간을 통제하려고 애쓰는데 그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게 생체 리듬을 바로잡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기상시간을 고정하면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서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도록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억지로 맞추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일어나는 시간만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해법은 뭔가요? 2번째 해법은 바로 아침 햇빛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아침 햇빛은 우리 뇌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말하자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리셋 버튼이요? 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생체 시계는 사실 완벽하지 않아서 하루에 몇 분씩 오차가 생겨요. 이 오차를 매일 아침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당겨지게 되죠. 컴퓨터 시간 동기화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매일 아침 인터넷 서버에 접속해서 정확한 시간을 다시 맞추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칼럼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흐린 날이라도 꼭 밖으로 나가서 빛을 쬐라고 강조한 부분이에요. 흐린 날에도요. 네. 우리 눈에는 흐려 보여도 실내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충분한 광량이 야외에는 존재하거든요. 최소 15분 이상 아침 햇빛을 받으면서 우리 뇌에 지금은 명백한 낮이야 라는 신호를 각인시켜야 해요. 그래야만 그로부터 약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뇌가 이제 밤이구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할 시간이다 라고 제대로 인식하고 숙면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는 그 단순한 습관이 밤잠의 질까지 결정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거군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칼럼은 이런 규칙적인 삶이 주는 효과가 단지 신체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지적해요. 사실 이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효과 말씀이시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됐어요. 규칙적인 생활이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준다는 대목이요. 맞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것 투성이잖아요. 건강 문제, 관계의 변화, 역할의 상실 등 이런 혼란 속에서 나는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날 것이고 산책을 하고 아침을 먹을 것이다. 이런 나만의 질서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앵커, 즉 닻이 되어줍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나에겐 나만의 중심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게 칼럼에서 말한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확인하는 자신감의 원천이라는 표현과도 이어지는 거겠네요. 내가 내 몸과 내 하루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겠어요.
직장 다닐 때는 상사나 회사가 내 하루를 통제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돼서 성공적으로 하루를 운영하고 있다는 성취감 같은 거요. 바로 그 성취감입니다. 반대로 무너진 일상은 어떨까요?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지? 밥은 언제 먹지? 같은 사소한 결정들을 매 순간 내려야 하는 결정 피로를 유발합니다. 아, 맞아요. 그것도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 정신적인 이완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칼럼은 경고하죠. 몸의 질서가 무너지면 마음의 질서도 함께 무너진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시술이 아니라 돈 한 푼 안 드는 규칙적인 기상과 수면 습관. 이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내용을 압축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넘어서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 전체를 끌어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인생 전략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습관이 신체 건강, 정신적 안정감, 그리고 자존감까지 모두 연결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오늘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을 통해서 은퇴 후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누릴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불규칙한 생활이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만성염증을 일으켜서 노화를 직접적으로 가속화한다는 무서운 과학적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의외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햇빛을 쬐는 아주 단순한 자발적 규율에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네, 정말 명쾌한 진단과 처방이었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수면 습관을 돌아보게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칼럼은 주로 은퇴를 앞둔 시니어를 대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논의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네. 비단 은퇴가 아니더라도 당신의 삶에서 갑자기 타율적인 일상이 사라졌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프리랜서가 돼서 출퇴근의 임무가 사라졌을 때 길고 긴 방학을 맞았던 학생 시절 혹은 최근 우리 모두가 겪었던 팬데믹 초기의 재택근무 시절처럼요. 그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혹시 처음에는 해방감에 즐거워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밤낮이 바뀌면서 피로가 쌓이는 경험을 하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규칙성이라는 것은 특정 연령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기와도 같은 기본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인 자유라는 환상보다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좋은 규율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이 역설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